라고 하셨는데 전 다른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경제는 대외 의존적 경제, 수출 주도형 경제라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수출로 성장을 했습니다. 세계 경기가 좋아지면 대한민국 경제도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세계 경제가 하반기에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3.6%의 세계 경제 성장률은 매우 높은 성장률입니다. 네. 거기다 최근에 외국의 조사 기관들은 제조업체의 신규 주문 상승이 놀라울 정도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당연히 3.6% 플러스 0.3%인 3.9%를 해야 되고요. 그거보다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원인을 찾아서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자, 모두 발언 들었습니다. 네 분의 의견이 다소 차이가 있고요. 무역 얘기를 하셨는데요. 돈이 있어야 물가가 싸다고 느껴지는데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더 비싸게 느껴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김성 교수님, 대책이 뭐가 있을까요? 가계소득이 늘어나야죠. 네. 가계소득이 늘어나려면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네네. 일자리를 나눠서 가계소득이 늘어나진 않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경제 체질 개선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2012년 대선과 총선에서 좀 거시적인 얘기지만 국민이 염원했던 것은 부패 척결이고 경제 민주화였습니다. 네네. 경제 민주화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공정거래 관행을 확립해서 중소기업들이 성장하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달라 네네. 했는데 지난 몇 년 동안 또 뭐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경기가 안 좋다, 위기가 자꾸 증폭이 되면서 오히려 경제 민주화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네네. 경제 활성화 얘기만 있습니다. 근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 민주화가 필요한 거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이 성장이 되어야 네.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알았습니다. 네.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네. 내용이 너무 좋아요. 하나하나 모두 다 네. 약속했던 것 우리가 꼭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이행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 믿는가라는 부분이 문제죠. 네. 믿을 수 있도록 이행을 해 나간다면 말씀하신 대로 4%의 잠재 성장률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네, 근데 예. 제가 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작년 한 해 동안 사실은 뭐 유치원도 기본으로 보내야 되고 영어 유치원 보내면 더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애를 이제 인재 늦둥이 나셨다니까 네. 하는 얘기지만 애를 좀 키워본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육아 비용에다 돈 쓰는 건 사실 좀 낭비입니다. 네. 나중에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보세요. 그 과외비 장난 아니거든요. 네. 지금은 돈을 오히려 아끼고 방금 말씀하신 그 스마트한 소비로 돈을 최대한 아껴서 나중을 위해서 좀 대비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듭니다. 네. 유모차의 경우 보면은 해외에서보다 우리나라에서 4배, 5배도 네네. 높은 경우가 있어요. 예. 비싸게 팔아먹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병행 수입에 대한 규제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물가를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고 비정상적으로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을 찾아서 네. 대책을 마련을 하면 됩니다. 네네. 요새는 젊은 엄마들이 인터넷을 많이 사용해서 직구를 많이 하는데요. 직접 인터넷으로 구매를 네.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직구하려고 그러면 못하게 해요.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규제를 개혁해서 지금 원화가 강세라 수출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지만 네네. 또한 물가 안정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수입 물품을 적절하게 우리 산업을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범위에서 국민이 그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네네. 그렇게 정책을 펼쳐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제가 마침 뭐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 대표 같은데요. 그 우유, 그 뭐 비싼 카시트나 유모차 말고도 사실은 우유나 종이 기저귀 같은, 그러니까 정말 매일매일 써야 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러세요? 가계 소득이 늘어나지 않고 있어서 서민이 물가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물가 변동에 대해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우리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생필품, 아까 얘기했던 분유라든가 기저귀 이런 밀가루, 부분에 대해서 과자, 정부의 휴지, 지원도 예. 필요할 거고 예, 예.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이게 규제 때문인지 아니면 담합 때문인지 유통 과정 때문인지 문제를 분석을 해야 되겠죠. 이런 정보가 공개가 된다면 소비자 단체들도 관심을 갖게 되고 전문가, 소비자, 정부가 같이
관심을 갖고 감독을 해 나가는 네. 그런 근거, 그런 정보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네네. 그렇긴 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거비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전세금이나 월세를 한 달에 내가 100만 원, 200만 원 또는 대출 이자를 한 100만 원 덜 낼 수 있다면 나머지 생필품을 사는 가격이 그렇게 부담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계를 가장 짓누르고 있는 게 바로 그 부채와 그다음에 주거비 문제거든요. 그런데 정작 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중치가 한 9%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현실을 좀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주거비 문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아무래도 체감 경기가 살아나려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 것이 가장 직결된 방법일 텐데요. 정부가 지난해 부동산 대책 4차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집값 안정보다는 집을 살 수 있게 대출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제시해 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데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네. 지금 이게 가계부채도 사실은 집값이 조금 올라야 가계부채도 털고 네. 나도 있는 집 담보대출 받았던 거 갚고 이렇게 할 텐데 네. 그게 좀 꽉 막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수요 진작책을 좀 써줘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지금은 철저하게 약간 거꾸로 공급 억제 이걸로 지금 머물러 있거든요.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네, 김 교수님은 좀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 때 정부에서 27차례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를 했지만 네.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4차례를 했죠. 네. 그런데 이번 국회에서 과감하게 중과 각종 발목을 잡았던 것을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가격 측면에서는요, 작년부터 바닥을 쳤다라는 것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지 경매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그 부동산 경기를 발목을 잡던 것들이 거의 다 대못들이 다 빠졌거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아무리 많은 국내에서 부동산 정책을 써도 우리가 세계 속의 하나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부동산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러한 것들이 맞물리고 있습니다. 각종 부동산 규제들이 풀리고 있고 네. 그리고 작년부터 바닥을 쳤다라는 공감대가 살살살살 형성이 되고 있고요. 거기다 세계 경제도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셔도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긍정적인 생각이 확산이 돼야 그리고 주택을 사게 되겠죠. 그래서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예. 것처럼 네네. 경제 회복이 3.9%거든요. 가계 소득이 좀 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순환이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 예, 방송 보시는 분들이 김성은 교수님은 전세 안 사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네. 전세를 요새는 더 선호하는 이유는 아까 우리 최 논설위원님께서 말씀한 내용이지만 곧바로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대기 세력이 몰려서 금방 시장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특성이 조금 뭐가 있으면 이렇게 끌잖아요. 예, 끌어서 금방 좋아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세계 속의 하나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을 너무 눌러놓고 나중에 풀어서 외국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이런 데 비교해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투 트랙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실수요자 국민한테는 아주 싸고 편안한 네. 그러한 주택을 공급을 하면서 주택 가격은 세계 수준으로 높여나가야 우리나라 경제 규모도 같이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에서만 잡고 정책을 생각하고 세계를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마이너스입니다.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대못 말씀하셨는데요. 부동산 대책 중에서 호재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 취득세율 연구 인하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이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취득세율이요. 지금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우리나라가 비교로 하는 이제 OECD 국가를 기준으로 하면 한 1% 내외 아닙니까? 비싼 데가 1.5%인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6억 이하가 1%, 네. 6억에서 9억 원까지가 2%, 예. 그리고 이제 9억 원 초과가 3%가 됐는데 그 이전까지 저희가 취득세율이 2%에서 4%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절반을 깎아줬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1%에서 2%만 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오히려 그러면 자 6억 이하는 1%니까 원래 내던 가격이고 그다음에 6억에서 9억이면은 그거는 내가 원래는
조금 덜 냈었는데 더 내게 된 거고요. 네네. 심지어는 9억 초과는 4%였지만 2%만 내다가 3%로 오히려 1% 예. 더 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그게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난 7년 동안 우리나라가 계속 경기가 침체였어요. 특히나 자산시장이 침체였기 때문에 네. 자, 집값이 내려가니까 은행에서 원리금 갚으라 그래요. 이자도 내기 바빠 죽겠는데 원리금 갚으려면 주식 팔고 그다음에 그걸로 안 되면 적금 깨고 네네. 그것도 안 되면 보험 깨고 이렇게 해서 지금 온 거거든요. 예. 7년 동안 이렇게 쭉 왔기 때문에 가계가 자산이 지금 축적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아마 지금 간신히 버티고 있는 전세금 정도가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이 아닐까 싶어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올해 글쎄요. 집값이 조금 뭐 반등을 하거나 조금 오른다고 해서 바로 집을 살 수 있을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아유 이놈의 애물단지 이거 빨리 던져버리고 진짜 집 없이 살자. 오히려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네. 우리나라에서 정책을 바꿀 때는요. 국민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다주택 중과세 부분, 비영리, 하여튼 여러 가지 중과세 부분을 없애는데도 마찰이 많았습니다. 물론 다 없애면 좋죠. 다 없앨 수가 없습니다. 아까 최 위원님이 끌려다닌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끌려다니는 이유가 국론입니다. 우리가 경제가 발전을 해도 그거에 대한 체감이 국민에게 안 돌아가는 거. 그것 때문에 국론이 양극화되어 있어서 네. 여러 가지 경제 발전을 해야 되는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을 못 바꾸고 있습니다. 그거를 무조건 바꿔서도 안 되고요.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차근차근 바꿔나가야 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국회에서 약간이라도 조정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네. 중요한 것은 정부와 정치가와 그리고 관료들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대기업도 얻어야 되고요. 그래서 믿고 많은 것을 바꿔나가서 내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도입할 수 있도록 네. 국론이 통일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항상 걱정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서민경제, 오늘도 지금 주제가 서민경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경제에 서민이 따로 있고 부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주택도 마찬가지고요. 집 있는 사람과 집 없는 사람이 서로 간에 무슨 적처럼 싸우는 대상들이 아니고 월세 사는 사람은 돈 모아서 전세 살게 해주고 전세 사는 사람은 돈 모아서 자기 집 갖게 해주는 게 그게 잘 돌아가야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원래 경제라는 거는 잘 사는 사람들이 지갑을 좀 열고 아랫목이 좀 쩔쩔쩔 끌어서 거기에 방석 한 서너 개 깔고 막 뜨겁다 할 정도 돼야 윗목에도 경기가 좀 가는 거예요. 온기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국회나 이런 데서 이쪽에 가진 자, 없는 자, 뭐 집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또 뭐 서민, 부자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집단을 나누는 거 이런 사고방식을 좀 해소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나누는 거가 문제죠. 그런데 왜 나눠졌느냐에 대해서도 관심을 우리가 줄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제 민주화가 2012년 이건 국론입니다. 국민이 대선과 총선에서 야 부자들이 너무 많이 가져간다. 그러니까 우리도 좀 나눠 갖자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우리 최 위원님이 하시는 얘기 다 옳으신 얘기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돼요. 내수가 활성화가 되고 각종 규제가 없어져서 네. 오히려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나라로 가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먹고 못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면 엄청나게 많은 것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국민이 신뢰를 하는 정부가 만들어지고 정치가가 만들어지고 기업이 만들어지고 신뢰사회가 만들어져야 예,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지도자들이 같이 노력을 해야 알았습니다. 된다고 봅니다. 뭐 국민 입장에서도 신뢰하고 싶죠. 근데 믿는 도끼에 발등을 많이 찍혀봐가지고 저희가 의심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송 박사님 계속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 얘기 조금만 더 예.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는 두 분이 그렇게 크게 다른 말씀을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근데 성장이 아니라 국가의 체질이 개선돼야 된다는 얘기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예. 화라는 것의 혜택이 바로 물가가 안 오르는 겁니다. 네. 동시에 그것에 대한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것이 소득에 대한 평준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소득이 잘 안 오르고 우리도 이제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고질적으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특단의 조치, 기초적인 체질을 확 바꿀 수 있는 이제 수출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네. 수출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게 반도 안 되게 줄었습니다. 내수를 살릴 수 있는 방법. 네. 어떻게 하면 외국의 부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고, 소비하고, 부동산도 사고 네.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지 않으면 소득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정책을 펼쳐 나가려면요.
국민에 대한 억울한 심정이 없어져야 됩니다. 네네네. 이제 과거 압축 성장 과정에서 국민이 많이 희생을 해왔습니다. 네네. 비싼 가격으로 물건을 사주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지금도 비싼 가격으로 물건을 삽니다. 네. 이제는 국민의, 서민의 안정, 서민 생활의 안정에 중점을 둬야 되고 알았습니다.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데 중점을 둬야 되고 네. 그런 측면에서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뤄야 된다는 알았습니다. 부분이 가장 중점 과제로 주목을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기 유육가 문제가 간단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이제는 여성들이 벌지 않으면 평균 수준의 이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나가서 벌어야만 되고 또 벌기 위해서는 뭐 시간제든 뭐든 뭐래도 저는 이 경력을 쌓아서 계속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노력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시간제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일까라는 부분, 그러니까 단순 노무직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석박사 얘기하셨는데 네. 석박사를 받고도 결혼을 하면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70%입니다. 70%. 반면에 결혼을 안 한 경우에 일 안 하는 사람들은 15%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육아 그것이 여성의 발목을 잡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보육 시설 그런 거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여성 친화형의 시간제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전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네네. 여성이 아니라요. 아이를 낳고 보육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제에 특혜를 줘야 되는 거지. 네. 여성 전체에 대한 시간제는 저는 반대입니다. 네네. 그래서 아이를 낳은 것이 오히려 나라에서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행위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야 네.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성 친화적이라 얘기하지 마세요. 예.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경우에 시간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식으로 변화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어려운 시간이 있어도 이겨내면서 경력을 쌓아 나가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에도 보면 네. 장관들이 앉아있는데 여자가 없어요. 네네네. 그죠? 대기업의 임원에 여자가 없습니다. 유리실링에 갇혀서 올라가지 못하는데 네, 해야 어느 유리천장이요. 정도면 예. 끝나버리는데 집에서 일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얘기가 조금 긴데요. 네네. 제가 한 포럼에 갔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한 예. 얘기입니다. 교수들입니다. 지식인들이죠.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한 교수가 저한테 교수님 저는 가사노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남자 여자 중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일하고 네. 능력이 좀 적은 사람은 집에서 일을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도 그 중요한 가사노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다음에 한 방 그대로 날라오는 게 뭐라고 하시던가요? 동물의 세계에서는 암컷이 아이들을 키웁니다. 그래서 여자가 키워야 됩니다. 아니, 그리고 한 대를 탁 맞았어요. 저희가 무슨 세렝게티 삽니까? 예. 그 다음에 세렝게티 거기 동물도 옆에 아니고요. 딴 교수님이 예. 우리 대학에서는 여자 교수를 안 뽑는데 예외적으로 한 명을 뽑았더니 교수가 되자마자 애를 둘을 낳더라. 그래서 일이 많은데 너무 피해가 많아서 네네. 다시는 여자를 안 뽑으려고 한다. 어허.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여자가 출산을 하는 것, 그래서 네. 피해보는 것을 다 공감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 한 기업은 네. 출산을 하는 여자를 기피하고 한 기업은 출산하는 여자에 대해서 배려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사실은 돈으로 따지면 배려하지 않는 기업이 더 성장을 할 수밖에 없죠. 네네네네. 이런 부분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자, 김성환 교수님 말씀할 때 송원근 박사님이 먼 곳에 시선을 집중하고 계시던데 남성을 대표해서 유일한 말씀해 남성으로서 주실까요?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성 고용률 그렇게 낮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네. 뭐 OECD랑 비교해서 그렇게 낮지 않은 수준이고요. 데이터를 들여다보면은 취업을 안 하는 여성 계층이 어떤 계층이냐고 보면은 네. 고학력의 고소득의 안 하는 건가 네. 못하만이 빨리 유치했느냐 이거거든요. 네.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정부 또 이 전 정부도 정말 이 서비스 산업, 금융 산업 육성한다고 한 지가 무려 20년입니다. 하나도 된 게 없습니다. 올해는 네. 정말 그 분야에서 알았습니다. 정말 뚜렷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성환 교수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 국민들은 경제 위기 때문에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수출 관련 지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작년에도 여러 가지 악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는 700억에 달하는 경상수지 흑자를 네. 가졌죠.
내수가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계소득이 늘어나야 되고요.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네. 됩니다.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되는데 알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로 부패척결, 경제민주화, 그리고 아까 싱가포르와 같이 우리가 세계의 그런 변화의 역동성을 네. 부자를 끌어들여서 알았습니다.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지혜를 모으고 국민의 이 나누어진 의견이 통합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생방송 여성토론 위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014년에도 저희는 청마처럼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